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엔 이겼고 미국에는 엄청난 모욕을 안겨줬다. 그러니까요, 8일간 잠적했던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돌연 나타나서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이거 무슨 영문일까요? 일단 휴전 이후에도 좀 보이지 않아서 하메네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는데 이제야 첫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لازم میدونم به ملت بزرگ ایران تبریک عرض کنم. تبریک دوم مربوط به پیروزی ایران عزیزمون بر رژیم آمریکاست. 그러니까요, 골자는 이란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무너졌고 미국에는 엄청난 모욕을 안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남희 기자, 그러기에는 아직 하메네이가 벙커에서 나오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 가장 유력한 것, 그러니까 이란의 반정부 매체에도 이런 보도를 했어요. 테헤란 동부에 있는 라비잔이라는 곳에 지하 벙커에 계속 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도 통제가 되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13일 이후 공습 이후에 계속 하메네이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란 국영방송의 한 진행자가 그 하메네이 그 집무실 관계자한테 이렇게 물어요. 하메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잘 계십니까? 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네. 우리는 잘 계시고 뭐 기도하고 있다. 뭔가 모호한 취지로 답변을 한 거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있다.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 있다는 건지 아닌 건지 굉장히 모호해서 네. 오히려 이란 내부에서도 좀 혼란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저 영상을 통해서 휴전 이후에 나 건재하다.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서 이겼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뒤늦게 메시지를 낸 겁니다. 서정미 변호사, 그런데 심지어 이게 통신 신호가 혹시 노출될까 봐 이란의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휴대전화도 쓰지 마라 이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란 공무원들은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메네이도 휴대폰 대신에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보좌관을 통해서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도 뭐 통신 감청이라든가 첩보 능력이 세계적인 뭐 최정상급의 그런 수준이라고 이미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통신망이나 혹은 전자기기 등을 뭐 정교하게 감시당할 수도 있고 또 조작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부 공격이라든가 혹은 암살 시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위치 노출, 보안상의 그런 위험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암살 공포 때문에 후계자 후보로 또 지목을 하고 벙커까지 들어가서 세상과 사실상 연락을 끊고 숨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꽁꽁 숨었는지 하메네이를 없애고 싶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제거를 못했다 이렇게 뒤늦게 토로를 하기도 했는데 아니 그런데 북한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북한에도 저런 벙커가 6,000개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북한이 6.25 전쟁, 한국전쟁 당시에 네. 한미연합군이 폭격을 통해서 북한을 엄청나게 타격을 했거든요. 그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 6,000개 정도의 지하 벙커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벙커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화강암 지역들 특히 왜냐하면 폭탄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화강암 지역에 6,000개 정도의 지하 벙커를 만들고 핵 공격 시에도 장기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휘소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네. 중국 탈출용으로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중국 탈출용을 위해서 중국과 국경 지역에도 이런 지하 벙커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하 벙커를 중국 접기에 만들어 놓으면 북한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만약에 한미연합군이나 우리나라가 무슨 포격을 하거나 아니면 폭격을 했을 때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접경지역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개 정도가 있는데 저게 김일성 때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약 6,000개 정도의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인신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김정은에 대한 뭐 암살 이런 계획들이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수단을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정은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정은의 집무실이었는데 저렇게 보면은 창문이 없고 사실상 저런 지하 벙커 같이 만들어 온 집무실이 곳곳에 다 있다. 근데 이게 역대 쭉 세보면 한 6,000개 정도 된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결국은 저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얼마나 불안감을 표현한가 하는 걸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독재 국가인 김정은의 제거 작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공격을 시작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휘부를 타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부나 아니면 뭐 소위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 지도자를 타격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화강암 지대 6,000개 이상의 벙커를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보면 지금 ICBM이 저렇게 깊숙하게 지하에 있는 경납고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란은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폭격으로 피해는 없었다. 오히려 미국에게 우리는 엄청난 굴욕을 안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자 미국 정부는요 바로 아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빼돌렸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미군의 작전에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가 활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In this case, these Patriot crews were deployed from Korea and Japan as part of our U.S. forces there to ensure that we had the most capable missiles in the CENTCOM area of responsibility. 자, 최진봉 교수. 네. 그러니까 이란이 발사했던 14발 중에 13발을 미군이 그 공군기지에서 요격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가 쓰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미국 합참의장이 오늘 밝힌 내용을 보면 지난 3월에 우리나라하고 미군이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이게 순환 배치를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의 아루데이드라고 하는 곳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이란이 지난번에 이 기지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죠. 14발의 저렇게요. 미사일을 그렇습니다. 1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중 13개가 요격이 됐어요. 네. 한 발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근데 그 패트리엇을 운영하는 부대가 한국과 일본의 주둔에 있던 미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패트리어트가 이제 낮은 지역에서 오는 미사일을 요격을 하거든요. 15에서 40km 정도 날아온 미사일을 요격을 하고요. 예. 사드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150km 상공에서 요격을 합니다. 그 두 가지 킬체인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또 네. 우리의 현무2도 사실은 40km까지는 요격이 가능하니까 이런 패트리어트 부대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요격이나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의 이번 요격도 사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란에서 요격하기 전에 미리 알려줘서 대부분의 기지에 있는 사람들은 철수를 했지만 패트리어트 요격 부대 44명의 군사와 패트리어트 무기들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부대에 잔존하고 있었고요. 13발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하는 것은 성능 자체가 상당히 잘 준비돼 있었다는 걸 네. 증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겉으로는 굽히지 않고 있는 이란이 그러면 과연 협상장에 나올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